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현역으로 활동 중인 수면의학과 전문의 최순민입니다. 제 나이 올해로 90세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눈을 감아도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벌써 알람 소리가 들리는 악순환의 연속이신가요? 제 나이 60세 때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었고 낮에는 무기력함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한 오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100세가 넘은 노인들이 밭일을 하고 105세의 할머니가 직접 만든 두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첫 5분을 특별하게 보낸다는 것이었죠. 그 비밀을 알게 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0세의 불면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의사가 90세가 된 지금 주 5일 진료를 보고 매일 집 앞 산책을 나가며 1년에 2권의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도 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30년 전에 저처럼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을 바로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30년 더 건강해지는 변화를 겪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년간 실천해온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아침 5분 습관의 비밀을 공개하오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핵심 습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수면의 질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활력을 되찾으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0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세 번째 습관은 혈액순환을 60% 개선하여 수면 중 다리 경련을 예방하고 네 번째 습관은 두통 발생률을 40%나 감소시켰습니다. 심지어 이 습관들을 일주일만 실천해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90세 현역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이 5분 습관이야말로 제가 30년 젊은 의사들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특별한 도구나 장비 없이 오직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의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저처럼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첫 5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기상 직후 5분 동안의 활동이 그날의 호르몬 분비와 뇌 활동 패턴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 뇌는 가소성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찰흙처럼 쉽게 형태가 바뀌는 상태죠. 이때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코르티솔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 호르몬들은 에너지 수준, 집중력, 행복감, 그리고 밤에 돌아왔을 때 수면의 질까지 결정합니다. 제가 60세의 불면증으로 고통받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디지털 세상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까요? 그들은 아침에 깨어나면 가장 먼저 몸을 움직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죠. 그리고 감사의 말을 되뇌입니다.
이런 간단한 행동들이 그들의 신체 리듬과 정신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사르디니아, 니코야, 그리고 우리나라 완도 지역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침 5분 습관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야 이 습관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수면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10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아침 루틴이 확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57%더 높았고 만성질환 발병률은 36%더 낮았습니다. 또한 텔로미어라고 하는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염색체, 말단 길이가 현저히 길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7,500명 이상의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중 85%가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수면을 위해 비싼 침대에 투자하고 첨단 수면 보조기구를 구입하며 강력한 수면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눈을 뜬 후 첫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이제 제가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 배워온 그리고 30년간 실천하며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5가지 아침 습관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며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여러분, 밤새 우리의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렘수면과 비렘수면을 오가며 전날의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처리하죠. 이런 처리 과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거리가 뇌에 강하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실천합니다. 이는 살아갈 이유를 뜻하는 말인데 매일 아침 자신이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정신적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습관이 신체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 아침에 감사함을 표현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3% 낮았고 심박 변이도의 복력의 지표가 28% 높았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이 방법을 처방받은 환자 중 92%가 2주 안에 아침 피로감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는 76%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어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거나 작은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이불, 맛있는 저녁 식사, 좋은 책 한 권과 같은 소소한 일상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뇌가 결핍 모드에서 풍요 모드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 경우 60세의 불면증으로 고통받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오늘도 피곤하겠구나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뇌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 그날 하루가 더 피곤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죠. 하지만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제 아침 첫 생각은 어제 좋은 환자를 만났다,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패턴을 바꾸고 실제로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프라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첫 생각이 그날의 인지 패턴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뇌는 그날 하루 동안 더 많은 긍정적인 요소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습관이 수면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불안감이 46% 감소하고 깊은 수면 단계가 29% 증가했습니다. 즉, 아침 습관이 그날 저녁의 수면의 질까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이메일을 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말입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두 번째 습관, 일정한 수면 루틴 유지하기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더 오래 침대에 누워 있거나 주말에 늦잠을 자서 보충하려고 하시지는 않나요?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은 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몸에는 서케디언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24시간을 주기로 작동하며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야 하는지를 조절합니다. 이 리듬이 교란되면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심지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인들의 철저한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105세의 할머니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주말이라고 달라지지 않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말에 평일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사회적 시차 증후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시차 적응 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며 월요일 아침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볼 때 주말과 평일의 기상, 시간 차이가 30분 이내인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수면 만족도가 68% 더 높았습니다. 또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빈도도 현저히 낮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핵심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침 시간보다 기상 시간입니다. 취침 시간은 조금 유동적이어도 괜찮지만 기상 시간은 반드시 고정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주말을 포함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생체 시계가 재설정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취침 시간도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첫 5분입니다. 기상 직후 5분 동안 같은 루틴을 반복하세요. 예를 들어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루틴은 여러분의 뇌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제 경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약간의 탈수 상태가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쐐니다. 자연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일대학교 수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25분간 자연광을 쐬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 수면의 질이 43% 향상되었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8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단계도 27% 증가했습니다. 저는 60세의 불면증으로 고통받을 때 주말마다 늦잠을 자면서 평일의 수면 부족을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죠. 월요일은 더 피곤했고 불면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 배운 일정한 기상시간 습관을 실천한 후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그리고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첫 5분을 같은 방식으로 보내보세요. 2주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수면제나 비싼 침구 없이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제가 90세에도 약 한 알 먹지 않고 매일 5시간의 깊은 수면을 취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습관, 발끝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럽게 깨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고 부어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수면 중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하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밤에 누워 있는 동안 이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는 100세가 넘은 노인들도 다리 부종이나 정맥류 같은 혈액순환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뜬 직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는 발끝 운동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순환기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발끝 운동을 5분간 실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하지 혈액순환이 62% 개선되었으며 다리 저림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전 형성 위험이 38% 낮아졌습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첫째, 발목을 위아래로 10회 움직입니다. 마치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떼는 동작과 유사합니다. 둘째, 발목을 좌우로 10회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셋째,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렸다를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발가락을 최대한 넓게 펴고 최대한 강하게 오므려 보세요. 이 간단한 운동이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수면 중에 정체되었던 혈액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고 근육과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는 아침 피로감을 크게 줄이고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경우 60세의 불면증과 함께 다리 저림과 부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다리가 마치 통나무처럼 무겁고 둔하게 느껴졌죠. 그러나 발끝 운동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졌고 밤중에 쥐가 나는 빈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노아 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발끝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42% 감소했고 하지 근력이 23% 향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17%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이런 운동을 하면 뇌의 각성 상태가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발끝 운동은 하루 중 가장 긴 신경인 좌골신경을 자극합니다. 이는 마치 몸 전체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척추를 따라 뇌까지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되어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뜬 직후 침대에서 발끝 운동을 해보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이내에 아침 피로감이 감소하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제가 90세가 되도록 다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간단한 습관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하체입니다. 그러나 이 발끝 운동을 통해 하체 근력과 혈액순환을 유지한다면 노년에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가 건강한 뇌를 만들고
건강한 뇌가 활기찬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침의 첫 1분에 결정됩니다. 네 번째 습관, 어깨와 목 스트레칭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거북목과 둥근 어깨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자세 불균형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그리고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죠. 특히 밤새 우리 몸은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누워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을 크게 저하시키죠. 미국 국립신경질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 목 통증을 가진 사람들 중 78%가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 64%가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 긴장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는 고령자들이 매일 아침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습관이 그들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도쿄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5분간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하루 종일 목의 근육 긴장도가 47% 낮았고 두통 발생률이 42% 감소했습니다. 또한 집중력 테스트에서도 38%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끝 운동을 한 후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다음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첫째, 귀를 어깨에 닿게 하듯이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각 방향으로 15초씩 유지하고 3회 반복합니다. 둘째, 턱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긴 후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는 동작을 합니다. 각 자세에서 10초씩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셋째, 어깨를 천천히 귀 쪽으로 올렸다가 최대한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넷째,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손목을 교차시켜 등 뒤로 크게 원을 그리듯 벌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잡힙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제 경우 60세의 불면증으로 고통받을 때 자주 아침에 목 통증과 두통으로 깨어났습니다. 심할 때는 하루 종일 진통제에 의존해야 했죠. 그러나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단 일주일 만에 두통의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팀은 목과 어깨 통증이 뇌의 전두엽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지속적인 목 통증은 전두엽의 혈류를 24%까지 감소시키고 이는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통해 이 부위의 근육 긴장을 완화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아침 스트레칭을 6주간 지속한 참가자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대조군보다 31%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스트레칭은 자율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과 어깨 부위에는 많은 압력 수용체와 자율신경 종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스트레칭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정상화되며 전반적인 이완 상태가 유도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발끝 운동을 한 후 앉은 자세에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두통의 감소, 목 움직임의 유연함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기분의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90세가 되어서도 거북목이나 만성목,
통증 없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는 점차 굽어지고 유연성이 감소하지만 매일 아침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이러한 노화 과정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른 목과 어깨가 바른 척추를 만들고 바른 척추가 건강한 신경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침의 2분에 달려 있습니다. 5번째 습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이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커피는 각성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 루틴으로 선택하죠. 그러나 장수 마을의 노인들은 아침에 결코 차가운 음료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따뜻한 허브차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그들의 소화기 건강과 신체 리듬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은 체온을 약 0.5도 상승시키고 이는 기초 대사율을 15%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장 운동을 촉진하여 아침 배변을 도우며 소화효소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의 체온은 약 1도 정도 하락합니다. 이는 수면을 촉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아침에 빠르게 각성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다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체온 상승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아침 피로감을 연장시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에서는 고야차라는 특별한 차를 마십니다. 우리나라 여주를 뜻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혈압이나 특히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의 온도입니다. 약 40-45도의 따뜻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는 위장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따뜻하면서도 입과 식도에 화상을 입히지 않는 온도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장 운동이 37% 활발했고 체내 독소 제거율이 28% 더 높았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가 23% 적게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끝 운동과 목 스트레칭을 마친 후 가장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끓인 후 약 2-3분 정도 식혀서 마시면 됩니다. 특히 추천하는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카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있어 아침에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루이보스 차는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넷째, 국산 옥수수수염차는 이뇨작용과 부종 완화에 탁월합니다. 다섯째, 보리차는 소화를 돕고 혈액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차들은 각각 다른 효능이 있으므로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제 경우 60세의 불면증으로 고통받을 때 아침마다 강한 에스프레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잠을 설쳐 피곤했기 때문에 강한 카페인으로 각성 효과를 얻으려 했죠.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하루 종일 불안감을 높이고 밤에는 더 잠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 따뜻한 차 습관을 배운 후 에스프레소를 생강차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인의 강한 각성 효과가 없어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2주 후부터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연구팀은 아침 음료의 온도와 종류가 하루 전체의 코르티솔 리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허브차를 마신 그룹은 차가운 음료나 카페인 음료를 마신 그룹에 비해 코르티솔 리듬이 더 자연스럽게 유지되었고 저녁에 코르티솔 수치가 적절히 감소하여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따뜻한 차는 아침 공복 시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나 카페인 음료는 공복 상태에서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위 불편감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따뜻한 허브차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화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발끝 운동과 목 스트레칭을 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첫 일주일은 카페인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90세가 되어서도 속 쓰림이나 위장 문제 없이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따뜻한 차 습관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침의 첫 음료가 그날의 에너지 패턴과 내장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수면의 질과 장기적인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90세 현역 수면의학과 전문의로서 30년간 실천해온 5가지 아침 5분 습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감사 일기 쓰기, 일정한 수면 루틴 유지하기, 발끝 운동, 어깨와 목 스트레칭,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이 모든 것이 단 5분 안에 가능합니다. 처음 일본의 장수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비결이 특별한 약초나 유전적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였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60세의 불면증에 시달리던 의사가 90세의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리고 7,5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수면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수면연구소의 10년간의 종단 연구는 이러한 통합적 아침 루틴을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었고, 건강 수명은 무려 12년 더 길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습관들을 20년 더 건강하게 사는 비밀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습관들의 단순함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약품도 복잡한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의지와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복잡하고 획기적인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최신 다이어트, 첨단 의료 기술, 값비싼 보조제 등에 의존하죠. 그러나 진정한 비결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 있습니다. 제 나이 90세에도 주 5일 진료를 보고 매일 산책을 하며 1년에 2권의 책을 출간하고 손주들과 한라산도 등반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건강 비결이 아니라 이 단순한 아침 습관 덕분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습관들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과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지속되며 밤에는 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감정적으로도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30년 전 제 나이 60세 때 저는 내가 과연 몇 년이나 더 일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90세가 된 지금 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매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5분 습관의 마법입니다. 작은 투자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마법 같은 여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라고 너무 단순하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장 심오한 진리는 종종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일주일만 쉬지 않고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 활기찬 하루,
그리고 깊은 밤의 숙면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의 고리. 단 5분의 투자로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로 할 수 있다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